네, 오늘장 키워드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그리고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어떤 쪽을 주목하시는지 현재까지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펀치 어떤 쪽 보시나요? 네, 경제 외교 효과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풍력 쪽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FOMC 앞두고 미국 쪽의 흐름이 또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 8거래일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 왔는데요. 어제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하는 것 같고요. 연초 이후 랠리를 좀 펼쳤던 것에 대한 이런 차익 실현물에 이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사항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고용 지표라든지 실물 생산 뭐 이런 지표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기에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는 악재를 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호재는 반응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악재는 결국에는 주식을 좀 내리기에 충분한 재료가 되는 시장이 요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혼조세입니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지금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의 또 명절 앞두고는 시장이 조금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 명절이라는 핑계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상승했던 부분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세계 경제 포럼 참석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덴마크에 있는 이제 세계 그 제조 1위 업체입니다. 풍력과 관련된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내에도 동국산업이라든지 동국 SNC, 유니스,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작년 말부터 제가 강조했던 이런 부분인데요. 정부 정책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방향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수급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활성화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숫자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뭐 세계 경제 포럼은 열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경제 외교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덴마크와 이런 협약을 맺게 되면서 한국의 대규모 터빈 이런 부품 생산 공장을 짓게 되고 이들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럼 국내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쪽에 좀 희망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산업이 어쨌든 지금 대장주 역할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회사의 이런 풍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금방 끝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아서 오늘 윗골이 달고 내려오더라도 계속 주목하시면 좋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도 차트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동국 산업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동국 산업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슨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인도 쪽과 이제 협약을 맺은 이런 내용인데요. 인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풍력 발전기에 관련된 라이센스 수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대한 이런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면서 지금 뭐 3등주, 4등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동국 산업이 1등주이기 때문에 풍력적으로 보시는 거라면은 그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풍력하면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대장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단순히 대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은 이 투자에 따라서 각 기업별로 받는 수혜가 조금씩 다른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섹터 내에서 이런 종목별로 자금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이런 성장주 개념에서는 한 종목이 계속 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사이클이 형성하면서 함께 섹터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손바뀜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봉을 나타내면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물량들이 이제는 동북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존의 이런 주도주에서 변동된 주도주로 옮겨 타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섹터 내 순환매로 보시는군요. 풍력주 대장이 바뀌었다. 동국 산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장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봐야 될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행주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행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좀 전에 저희 시황센터에서도 설캉스라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기도 했는데 여행주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여행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부터 해서 실질적인 여행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설캉스 이렇게 또 검색을 해 보시면 대부분의 가격들이 정말 많이 뛰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공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단거리 노선에서부터 장거리 노선까지 일괄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조금은 유리한 것은 유가가 최근에 부담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금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선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성수기 시즌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겨울철에 성수기 시즌으로 돌입을 합니다. 뭐 골프 여행이라든지 그냥 리조트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따뜻한 나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2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CC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이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항공업체 같은 경우는 FSC와 LCC로 나눌 수가 있는데 FSC 같은 경우는 풀 서비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LCC 업체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에어부산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주항공을 탑픽으로 지금 꼽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 LCC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저는 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주항공 티켓도 굉장히 비싸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주항공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TA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그리고 제주항공까지 일제히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CC 업체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의견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TA항공 같은 경우는 인봉을 조금 더 전환해서 돌아가는 모습인데 5일선 탄에서 아직은 시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이나 주봉상 웬만한 이평선 다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부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음봉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전일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어쨌든 랠리 한 달 정도는 더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 가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은 지금이 설 연휴도 그렇고 FOMC도 있지만 사실 실적 시즌이잖아요.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텐데 말씀해주신 세 종목이 모두 다 적자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적자를 벗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데 실적 발표돼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4분기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만 위쪽으로 돌려보시게 되면은 그 전까지 선 반영을 해가면서 내려갔던 이런 과거를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작년 EPS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LCC 업체들이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로서 돌아서는 한 해로 보고 있어서 피벗이 되는 이런 업종이 항공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EPS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방향 자체는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오게 될 1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주목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4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음봉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낮을 미래를 보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